1171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인 방향으로 점 P는 꼭지점 A를 출발해서 D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초마다 3cm씩 변이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2초마다 3cm씩 움직인다 했으니까 2초마다 3cm니까 1초에 얼마 움직이는지를 봅시다. 1초에는 2분의 3cm씩 움직이겠죠.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인데 P라는 아이가 여기 파란색 위에 있을 때는 요렇게 삼각형이 나올 거야. 아니면 뭐 요렇게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밑변이라고 봤을 때 AP의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0에서 12일 때 12초까지 X가 초였는데 12초까지일 때야. 0초부터라는 거는 시작부터 자 10이라는 건 X가 12가 됐을 때 12초가 됐을 때를 한번 보자고. 12초가 됐을 때는 2분의 3 곱하기 12니까 몇 cm까지 가는 거죠? 18cm예요. 즉 우리가 이 0에서 12까지라는 얘기는 A에서 B 위에 P가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밑변 12 삼각형의 넓이는 y는 12 곱하기 높이는 2분의 3x가 되겠죠? 1초마다 2분의 3씩 움직이니까 곱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한 개 넓이니까 간단히 해주면은 y는 9x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답은 얘가 될 거야.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y는 108을 만족시키는 108이라는 거는 108이 삼각형 넓이죠. 108이라는 애는 밑변이 12일 때 높이가 k 곱하기 2분의 1 한 거죠.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6k가 108이 되니까 k라는 i는 6일은 6, 6, 8에 48. 자, k 값이 즉 높이가 18cm면은 넓이가 108이겠죠? x가 범위를 구해라. x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요번에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높이가 18cm이면 된다 이거야. 밑변을 그대로 12로 볼 거고요. P가 그러면은 여기 B에 도착했을 때 넓이가 18cm, 넓이가 108이 되겠죠? 자, 그럼 B에서 점점 움직여서 P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은 또 삼각형이 요 모양으로 생겨서 높이가 변함없이 계속 갈 거야. 어디까지? C까지. 그러면은 P라는 아이가 B에서부터 C까지 있을 때는 계속 넓이가 108일 거야. 그죠? 그럼 이때가 몇 초냐? B까지 간 게 아까 우리 몇 초였어요? 1번에서 12초였어요. 여기 도착했을 때가 12초였어. 12초에서 C까지 몇 cm죠? 12cm네요. 12cm 가는데 2분의 3x만큼 걸릴 거야. 그럼 2분의 3x가 12cm가 되는 x값을 구해야지 B에서 C까지 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요렇게 해볼까? C까지 가려면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야 되죠.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A에서 C까지 가는 데는 몇 cm를 가야 되죠? 우리가 30cm를 가야 돼요. 30cm를 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구하면 되겠지. 얘네가 2분의 3x다. x는 30 곱하기 3분의 2가 될 테니까 20초가 되겠죠. 그래서 20초까지는 된다. x의 범위는 x는 12초 이상일 때부터 어디까지? 20초일 때까지는 계속 넓이가 10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봅시다. 그러면 20부터 32 이하일 때,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C에 도착했을 때가 벌써 32초였죠. 아니 32초가 아니라 20초였죠. 그러면은 여기가 20초부터야. 근데 32초는 대충 D까지가 32초라고 예상을 할 수는 있겠죠. 확인해보면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에서 32, 요 사이에 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되니? 자, 얘네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점 줄어들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이 요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되는데, 높이라는 i는 우리 전체에 3번이 어려우니까 3번 한번 다시 제대로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A의 길이가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P가 여기까지 왔을 때, P가 간 거리가 지금 빨간 선으로 된 거죠? 그러면은 A에서 D까지 거리에서 A에서 P까지 거리, A에서 D까지 거리에서 A에서 P까지의 거리를 뺀 게 높이가 될 거야. 20에서 32. 자, 요렇게 삼각형이 나올 테니까 여기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할 때는 AD에서 AP까지의 거리를 빼줘야 되겠죠. AB가 18, 그리고 여기가 12, 그리고 저쪽이 또 18이니까 36, 48에서 AD의 길이는 48에서 AP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2분의 3x. 얘가 높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자, y는 12 곱하기 높이 48 마이너스 2분의 3x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6 곱하기 48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될 테니까, 자, 얘네는 분배 법칙하면은 마이너스 9x 플러스 68에 48에 64 24 288.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세 개 중에서 72를 만족시키는 x값을 모두 구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우리 2번에서 나온 초록식은 항상 넓이가 108이니까 2번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1번이랑 3번에서 나올 거예요. 1번에서 y가 72니까 자, 72는 9x. 자, 1번식 여기 있었어요. 얘가 1번이에요. 그러면은 x가 8초일 때 나올 거야. 또 3번식에서 72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288. 9x는 72가 넘어가서 216. x는 928, 9436, 24초. 그러면은 답은 8초랑 24초가 되겠죠. 자, 요렇게 각각의 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 경우니까 요 세 가지를 모두 잘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17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운송요금이 저렇게 돼 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택시요금이랑 비슷한 문제예요. 기본요금이 우리가 뭐 1km까지는 기본요금 3,000원이다. 이랬을 때 택시를 100m 타도 3,000원 나오고 1km를 타도 3,000원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00원까지는 1km까지는 3,000원이 무조건 기본인 거고, 이때부터 1km가 지났을 때부터는 뭐 100m마다 뭐 100원씩 붙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00원 또 그러면은 1km 1m를 갔을 때도 3,100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72번 볼게요. A, B 두 운송회사의 운송요금 규정이 저렇게 같다. 자, A 회사는 기본 요금이 5만원이고 1km마다 1,000원이 추가되는 거야. 그 다음 B 회사는 4만원이고 1km마다 1250원.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 요금이 붙는 거죠. 자, Xkm라 그랬어요. Xkm 때 Y1이다. A 회사부터 볼게요. A 회사는
5만 원이 무조건 기본 요금이고 1km당 x마다 1000원씩이니까 플러스 1000x가 되겠죠? 얘네가 A에 관한 식이고요. 그 다음에 B회사는요? B회사는 4만원에다가 1km마다 1250원 붙으니까 1250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 y를 x의식으로 나타내려고 그랬으니까 y는 1000x 플러스 5만원. 이게 A회사다. 5만원 맞죠? B회사는 y는 1250x 플러스 4만원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 있을 거고요. 자, 20km 운행한다. 20km 운송한다. x가 20이 됐으니까요. 자, 파란색부터 볼까요? 20 곱하기 1000 더하기 5만이 될 테니까 A회사는 자, 그러면 2만원에다가 5만원 더하니까 7만원이 될 거고요. B회사는 1250 곱하기 20 더하기 4만원이 될 거니까요. 00, 25, 10, 22, 45, 2000, 25,000원이 붙겠네요. 25,000원 더하기 4만원. 그러면은 얘네는 65,000원이 되겠죠. 차이를 하는 거는 차를 구해라 그랬을 때는 자, 요금의 차를 구하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이 되겠죠. 71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삼각형에서 각 90, C가 90도이고 AC랑 자, 같은 거 표시해 볼게요. AC랑 BC랑 같다 그랬어요. 이 변의 길이랑 BC의 길이랑 길이가 같다.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는데요. 자, 얘네는 여기가 9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가 또 90도니까 여기도 x가 되겠죠. 왜? x 두 개 합쳐서 90도였으니까 여기가 x면 d 여기도 x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도 여기랑 A2의 길이랑 D2의 길이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얀 삼각형 두 개를 볼 거예요. 하얀 삼각형 두 개를 볼 건데 BC의 길이랑 ED의 길이랑 같고 BD가 공통인 이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 될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8cm였으니까 ED의 길이도 8cm가 될 거고요. AE의 길이도 8cm가 되겠죠? 그러면은 8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3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삼각형의 성질 두 번째에 대해서 배우는데 오늘 배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먼저 배우고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삼각형의 성질 단원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외심이랑 내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기 시작해서 중3 때도 개념이 그대로 있어야지 중3 때 나오고요. 중3 때도 이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당연히 이 외심, 내심에 관한 성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원은 암기할 게 많아요. 암기할 게 많은데 꼭 외워두셔야 되니까 제대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일단 외심에 대해서만 먼저 볼 건데요. 자, 외심이란 무엇이냐? 외심이란 아이는 왜 저번의 중심이다. 왜 저번의 중심이라는 말이 줄어들어서 외심이라고 돼 있어요.
외접원의 중심인데 외접원이 선생님 무엇인가요?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요. 삼각형을 조금 더 크게 그릴게요.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바깥에 각 꼭지점마다 이렇게 닿아서 원이 하나 생길 거죠.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텐데 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다. 그래서 아웃사이드를 이용해 가지고 외심은 보통 점 O라고 나타냅니다. 자, 삼각형 A, B, C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다 라고 돼 있는데 외심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외심의 정의. 정의라는 거는 누구를 외심이라고 부르니? 즉, 선생님이 외심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정의를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외심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외접원의 중심이요가 아니라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거는 그냥 외심이라는 말을 풀어 쓴 거야.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이 아니라 외심이라는 거는 변 AB의 수직 이등분선 이 AB라는 아이를 2등분하고 그 수직인 선을 요렇게 그었어. 그 다음에 반대쪽에 AC에서도 수직 2등분선을 요렇게 그었어. 얘도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고 그 다음에 BC의 수직 2등분선도 요렇게 아이고 잘못 그렸죠? BC의 수직 2등분선도 자 여기랑 여기랑 같아. 그러면 얘네가 수직 2등분선을 이렇게 셋이 그리면 이 한 점에서 만나요. 얘가 외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외심의 정의는 자, 1번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각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외심이 누구니? 라고 했을 때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요 라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이라는 말은 뺄게요. 변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이요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두 번째부터 볼게요. 성질. 자, 첫 번째. 당연히 자, 요렇게 볼게요. 이 외심이라는 아이는 외접원의 중심이고 이 삼각형이 꼭지점들이 그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A까지의 거리는 이 삼각형의 반지름 R이랑 같겠죠. B까지 거리도 R이고 C까지 거리도 당연히 R이겠죠. 그러면은 얘네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느냐?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각 꼭지점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한데 잘 볼까요? A5의 길이랑 B5의 길이랑 같으니까 A5B라는 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요 삼각형이랑 요의 삼각형이랑 합동이 될 거야. 합동이 되니까 2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각이랑 동그라미 각이랑 크기가 같겠죠. 그 다음에 밑에 삼각형도 당연히 요 파란색 선들의 길이가 전부 다 같으니까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여기 x각이랑 여기 x각이랑 같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세모각이랑 여기 세모각이랑 같겠죠. 자, 근데 여기 동그라미 자 얘랑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각 동그라미랑 각 세모랑 각 네모 초록색으로 말고 검은색으로 할게요.
세 번째 각 동그라미 더하기 각 세모 더하기 각 x는 합쳐서 몇 도일까요? 동그라미 2개, x 2개, 세모 2개를 합쳐야지 180도였잖아요. 그럼 얘네 셋을 합치면은 90도가 되겠죠. 자, 90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심은 위치가 어떤 삼각형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네 번째 위치 관계. 위치 관계가 중요한데요. 세 가지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예각 삼각형일 때, 그 다음에 둔각 삼각형일 때,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일 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외심의 위치를 찾아보면은 예각 삼각형일 때는 항상 이 원 안에 있습니다. 원 안에 있고요. 둔각 삼각형일 때는 삼각형 밖에 있습니다. 삼각형 밖에 있어요. 요 밖에 있습니다. 둔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밖에 있고, 직각 삼각형의 경우가 매우 중요해요. 예, 꼭 기억해주세요. 직각 삼각형은 이 가장 긴 변, 여기 빨간 변을 우리가 빗변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장 긴 변을 빗변이라고 하는데, 요 빗변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빗변의 절반 길이랑 여기까지 직각까지의 거리랑 요 변의 길이 3개가 같을 거예요. 자, 예각삼각형은 어디 있다고요? 삼각형 내부에 있다. 그리고 둔각삼각형은 삼각형 외부에 있다. 외심이. 직각삼각형은 이제 빗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성질을 볼게요. 5번째 성질을 볼 건데 이게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게 똥침각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거는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똥침각이라고 부르는데 똥침각이 무슨 얘기냐?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예시를 보여줄게요. 삼각형이 있을 때 각 A가 있고요. 외심 O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BC까지 연결한 선이 있으면은 자, 여기 각을 똥침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네를 똥침각이에요. 똥침각이라고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학교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똥침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얘네는 자, A에서 여기까지 O를 지나가는 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요 각이랑 요 각이랑 크기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얘랑 더한 게 여기 파란색 각이 되겠죠. 여기가 x 2개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될 거고요. 이쪽 초록색 각은요, 동그라미 2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각 A가 X랑 동그라미 하나씩이었어. 근데 이 똥침각은 X 2개, 동그라미 2개가 됐네? 그러면 똥침각은 자 보자. 각 BOC라는 아이. 이 똥침각은 각 A의 2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똥침각은 꼭지각, 위에 있는 꼭지각의 2배다 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5가지 성질이 이제 외심의 성질이에요. 자, 이거 별로 외우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거 설명을 잘 들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내심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내심 같은 경우랑 내심이랑 외심이랑 이름도 살짝 비슷하고 성질들도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구분을 명확히 해주지 않으면 외심, 내심끼리 외심 성질이랑 내심 성질이 많이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외심의 정의
첫 번째 성질 같은 경우에 자, 외심의 정의는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는데 내심의 성질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 돼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외심부터 먼저 하고서 다음 시간에 내심이랑 비교하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외심만 개념 설명을 나갈 거예요.